처음으로 매불쇼 함께하는 분입니다. 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장님입니다. 유달승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달승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 계시다가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아니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전쟁 때문에 앓고 있는데 이럴 때 지금 매불쇼에 나와서 도움 말씀 많이 네.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네. 굉장히 웃상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은.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렵네. 쉽지가 않네. 더 이상 대화를 안 이어가고 싶으시가 우리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학자인가요?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 이란어과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연구소에서 여러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학부생들도 가르치시고요. 네, 이란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항상 그 정원이 다 차나요? 당연히 차죠. 아, 그래요? 네. 예. 와, 체육도 어렵다. 못 이어가. 와, 제가 지금 방송이 너무 미숙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걸 좀 쫙쫙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이 미숙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자, 전쟁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이야기 먼저 잠깐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나프타 수급이 좀 어려움을 겪자 우리 정부가요. 자원 부국의 특사단을 딱 보냅니다. 예. 보내면 뭐 이거 자꾸 해결이 돼. 미치겠어. 이번에도 저 갔다 왔는데요. 원유 2억 7천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부를 믿고 정부와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다는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좋았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홈런이야. 좋다. 지금 이럴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게 말도 얼마나 좀, 다행인지. 지금 임기 중이야 사실. 맞아요. 만약에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윤석열 너무 잘하니까 예. 윤석열이었으면 미국 눈치 봐서라도 안 갑니다. 그렇죠. 간다고 해결될지 여부는 둘째 문제고 예. 제일 먼저 파병한다. 파병 얘기는 했겠지. 파병. 중동 안 간다니까요. 끔찍하다, 진짜. 다행스럽습니다. 예. 원유 요것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받아왔고요. 나프타도 이제 받아온다고 해결이 됐는데 중동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쌓여 있나 봐요. 일단 저는 외교수를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 반응이 뭐냐 하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좀 별나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전부 기업주들이 오거나 정유 회사 사장들이 몰려오는데 대소기업 비서실장까지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내놔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특별하다. 그래서 챙겨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방적으로 뭐 시의식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들 국가들도 괴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석유를 원유를 팔아가지고 사는 경제의 핵심인데. 예. 이들도 못 팔아서 또 괴롭거든요. 윈윈이 최고야. 그래서 이거는 윈윈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2억 7천만 배럴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지금 7척에서 9척 정도의 유조선이라고 보면 그 큰 유조선은 200만 배럴입니다. 그게 우리 하루예요. 우리 하루에서 쓰는 양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억 배럴이 51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억 7천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 그러니까 원유는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정제해서 항공유도 하고 디젤도 하고 휘발유도 하고 LPG도 뽑고 다 뽑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33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30. 우리가 쓰는 건 1.5배를 우리는 생산해서 이걸 다시 재수출합니다. 우리가 세계 5위입니다. 예. 정제 능력. 정제유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 우리가 세계 5위예요. 정유 시설 그 능력이 하루에 340만 원 세계 5위입니다. 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지금 전전건강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자라니까 이 정제한 거를 다 수출 금지하면 누가 죽느냐? 네. 제일 많이 뛰는 게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는 경제성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아예 자체 정유가 한 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없애버렸고요. 오. 100% 수입인데 예. 그 중에 54%가 우리나라에서 겁니다. 우리나라가 54%를 수출해요. 예, 뉴질랜드한테. 우리가 끊어버리면 우리가 중동이야, 임마. 야, 우리가 중동이야. 실제로 그 말이 어느 정도는 타당한 게요. 처음 알았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게 우리를 비축 시설. 그러니까 저들도 호르무즈에 하루하루 맡길 수 없으니 네. 일정량을 자기 영내 바깥에 믿을 만한 곳에 두면 보관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보관 시설은 좀 늘려야겠지만 이미 이 정도의 정제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게 두고 싶은 거죠. 네. 지금 뭐 김희교 교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중국은 그걸 말레이시아에 놓고 하거든요. 중국은 말레이시아에 그 두고요. 네. 그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해가고. 네, 그다음 호주도 많이 합니다. 호주도 우리한테 많이 네, 해가요? 네, 많이 해가요. 우리가 만약에 안 주면 호주 그냥 올스톱이에요? 그렇죠. 올스톱까지는 아니라도 전전긍긍해서 그래서 한국이 혹시라도 네. 한국이 모자라서 이 정제 제품을 외쪽으로 반출을 금지시키면 제일 큰일 나서 요즘은 주한 뉴질랜드사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한국 측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느라고. 호주 뉴질랜드. 야, 우리가 호르무즈야. 호주 소고기 싸게 줘라. 야, 이거 처음 알았어요. 나 몰랐습니다. 잘한다 진짜. 이번 일에 저는 원유를 많이 가져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예.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에서 원유를 가져오기로 한 거라고 봅니다. 그건 또 의미 있어요. 왜? 예. 우리 지금 한 70%를 중동에서 가져오고요. 한 17%를 미국에서 가져오고 되게 그 두 나라에 다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두 지역에. 근데 지금 뭐 중동이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시켜야 돼요. 예. 다변화시킬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입니다. 그 중앙아시아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이 이게 첫 시도예요? 예, 아마 뭐 조금씩은 있었을지 모르는데 중앙아시아 원유를 가져오는 게 왜 힘드냐 하면 이게 내륙 국가잖아요.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유럽도 나아가는데 유럽으로 나아갈 땐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서 내보내요. 러시아 수송관을 해서 유럽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오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 대륙 철도를 이용해야 돼요. 중국으로 통하는 철도나 혹은 또 이 동해안 쪽 두만강 지역으로 나와서 가져오는 방식을 택해야 되거든요. 예.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국가로서 위치 지을 수 있을 그 첫 삽을 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로가 사실 우리가 에너지 교통로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호르무즈 거쳐서 말라카 거쳐서 우리나라가 오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 다시 유라시아의 대륙 위에 선을 하나 그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우리 정부 들으면서 처음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륙에서 철도로 이용하는 선을 지금 고려를 넣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정말로 공간적으로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이번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큰 의미였구나 이게. 이거 의미가 더 깊네. 와. 그리고 향후에는 아까 러시아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러시아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 미국하고 중동하고 다 멀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kamchatka 쪽에 유전이나 가스전에 캄차카 반도 일본 위에 있고요. 거기를 한국하고 그 개발 시도 등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자본과 기술은 오히려 러시아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개발을 못했던데요. 이것도 사실 향후에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되들어야 하느냐면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북러 관계가 밀착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러시아하고도 이걸 이어져 가야 합니다. 예. 외교 문제로 그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하지 말라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거 차고 다 이때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번에 중동 사태 때문에 당분간 러시아 거 사도 된다고 했죠. 사도 된다고 했죠.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자율적인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개발 다 해놨는데 또 갑자기 아니요, 거기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약에 다 했는데 또 갑자기 그 제재를 해버리면 그때는 미국에서 우리 거 있으니까 더 못한다 그래야지. 아,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예, 네. 저도 상당히 이번에 네.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거든요. 앞서 네. 말씀하신 대로. 수줍하지 말고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에요. 네. 이번 대표적인 에너지 외교의 성과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매장량 한 10위 정도인데 그래요? 그런 측면 속에서 이번에 중앙아시아의 다변화의 하나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네. 저는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투르크메니스탄도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4위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공급선의 다원화를 시켜서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 자원과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리가 지금 가스는 하나도 안 들여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뭐 이송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원유보다도 천연가스는 이송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프 라인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 부분들이 실적으로 그 동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이 또 있고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탈레반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경로나 다각화시키는 부분들 또 유라시아의 일정 정도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니까 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나가지고 막 정신없고 했을 때 사실 위기가 기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네. 이게 위기 때는 갑자기 또 중동 다변화 얘기하다가 이게 또 끝나면 제일 편하고 제일 싼 게 또 중동이거든. 그러니까 또 돌아간단 말이야. 또 돌아가. 그러니까 적어도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교훈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싼 것 같지만 결국은 비용이 예. 발생하는 문제니까. 좋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강물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배터리를 필요해서 수많은 강물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수입처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요?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이 해안을 봉쇄할 걸 대비해서 그걸로 엄청난 철로 노선을 확장시키고 정기화시켜 놨어요. 고속철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만 잘 이야기되면 네. 가장 간편하게 그 노선을 따라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무역로, 교통로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만났을 때 5개 안 중에 바로 이거 있습니다. 북한하고 연결시키고 북한의 정찰을 우리 그러니까 한중 이 정상회담 라인하고 때 한국까지 시진핑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때.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곤란하면 북한한테는 통과표만 주고 통과료만 주고 통과료. 정차하지 않고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오, 괜찮네. 그러니까요. 북한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돼요. 예. 근데 만약에 또 그 윤석열 같은 애가 나타나서 무인기 하면 그 통과하는 거 잘라버리거든요. 북한이. 이거는 또 리스크가 있어. 그런 거 안 나오게 해야지. 윤석열 안 나오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예. 여러 국가가 참여해서 개발을 하자고 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그 지금 아이디어다. 실현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두만강 지역인데 예.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은 그 지역을 그런 허브로 개발하려고 합의가 되어 있고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되어 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빨리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예, 저 굉장히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왜 이게 안 나오지? 뉴스로 아니 본 엄청 적이 중요한 없는데. 얘기네. 오 좋다. 지금 그 일을 우리 정부도 시급히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반대한다고 하거나 혹은 좀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곳에 해놓으면 그곳을 개발시켜 놓으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경제를 해야 되거든요. 경제 관계를 러시아하고도 군사적 관계를 해야 되겠고 그 두 국가의 압력 때문이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와 이런 얼마나 이게 진짜 진짜. 값진 이야기냐.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만 얘기해야 되니까. 주창 미국하고 일본한테 가서 고시그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의외로. 이게 스몰 토크로 준비했던 건데. 야 시간 너무 많이 이렇게 썼어.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사실. 큰일 났네. 좋습니다. 아직 그 전쟁 이야기 앞서서 이거 하나 좀 더 하고 가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 국민의힘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적인 얘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예. 이스라엘에게 빨리 사과하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하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한번 그거 좀 짧게만 소개해 주시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거는 팩트에 기반한 얘기도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거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죠. 절대 우리나라 편 안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편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태와 관련해서 김준영 의원이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엄청나게 또 예. 화를 많이 냅니다. 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삼지선답니다. 장관께서 몇 번입니까? 1, 2, 3번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옳고 방법과 타이밍 다 모두 옳다는데 3번은 아니신 건가요? 3번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도 어렵습니까? 답이 없어요, 저기? 제가 다시 한번 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와 방법과 타이밍 다 옳은가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틀린가요? 이거 간단한 질문인데요. 아니 꼭 답을 OX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 문제를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그러니까 자꾸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이스라엘 대사 조치해야 됩니다. 아니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뭔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까? 불러가지고 뭐 야단을 쳐야죠. 이게 어떻게 그냥 긴밀히 소통할 일입니까? 일본이 망언을 할 때 조치하잖아요. 왜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왜 조치를 못합니까? 지난번에도 조지아 사태 때 조치 안 하셨잖아요. 조치를 해놓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 수도 있고 조치는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 조치 자체가 항의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이스라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왜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더는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하는 이스라엘한테 가서 소통해가지고 조용히 시켰다? 저는 그거 대응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SNS 그것이 잘된 글이냐 틀린 글이냐 이 간단한 질문에도 네. 이건 뭐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도 아니에요. 임명권자 대통령의 글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도 말을 못하네. 대답이 나올지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에 대한 뭐 평가를 확인하는 자리는 지금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아직도 안 내리고 있거든요. 예, 요거 안 내리고 안 있습니다.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항의해야 될 일인데 자꾸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 자꾸 수습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지금 대통령 실수해서 당신들 수습하느냐. 그런 뉘앙스예요. 그 뉘앙스로 제가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주 더 신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저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저기는 안 나왔는데 대통령을 못 따라가는 것 같다 관료들이 우리 대통령의 그 앞서가는 걸 뒷받침이 아니라 못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주한 미국 대사에 중국과 북한을 아주 혐오하는 미셸 스틸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게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나 그 윤어게인 세력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들이 너무 신났어. 임명한 거 좋다고.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잡아가라고. 예, 보세요. 뭐야 이거? 예. 모스탄보다 더 마음에 든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읽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이거는 옛날 같으면 헛소리로 치부하고 우리가 안 다뤄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헛소리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 미셸 박 임명됐네라고 하면서 뒤졌다. 이 좌빨갱이 새끼들. 돈만 주면 나라 팔아먹을 이 암덩어리 새끼들 싹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주한 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 박 성향이 짱깨 극혐하고 부정선거에 뭐 강성이다. 네, 뭐 그런 거 있고. 들어가자.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저 이재명 잡아가라고 또 하는 거 그렇죠. 있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그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뭐 강경 보수가 온다. 진보 초긴장 상태. 전환길이 또 막 환영하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해. 네. 이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장동혁 장동혁. 그래서 지금 극비 보안 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누굴 만나는지. 네.
사실상 만날 사람이 없어서 거짓말하는 것만 다행인데 실제로 가서 강경 극우들하고 만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1년 전에 저렇게 얘기했을 때 미국 쪽이 이 5명은 안 된다고 끊임없이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막 닥쳤는데 대통령이 아그레망을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담이거든요. 그건 굉장한 부담이죠. 네. 그렇더라도 지금 저는 시민단체 지금 뭐 학계에서도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시민단체도 교포들도 미셸 박 오면 안 된다고 지금 반대 철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 그 청문회를 한다고 했나요? 청문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목소리를 근거로 해서 비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전쟁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요 교황을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카톨릭 신자인 벤스 부통령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잠깐 얘기한 적 있죠? 여기서 또 벤스의 특유의 내가 맞췄잖아. 벤스는 종교보다 트럼프다. 내가 얘기했지. 벤스. 정확해요. 실제로 벤스가 교황을 비판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네. 자, 미국 부통령이 공공정책에 대해 발언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처럼 교황도 신학적 문제를 언급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칼을 드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발언이 진리에 기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황이 쓴 글을 이렇게 비판한 건데 그 글 보면은 너무 그냥 평범하고 네. 맞습니다. 보편 타당한 얘기야.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었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지극히 얘기죠. 상식적이고 네. 본인은 또 가톨릭 신자인데도 여기에 교황을 그냥 박살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아까 벤스 얘기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가 보십시오. 예. 이 사람은 정치가잖아요. 이렇게는 얘기하면 맞습니다. 교황은 신학적 문제가 아닌 문제를 언급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맞죠. 저게 얼마나 선을 넘는 신성모독인가면요.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신중해야 된다라면 이해가 가요. 감히 교황이 신학적 문제를 언급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미국의 부통령이 얘기하고. 그러네. 와, 이건 선을 많이 넘었네. 많이 넘은 거죠. 저 자체도 심하네. 그러네. 자, 그리고 정신 나간 트럼프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나 봤더니요. 뭐예요? 며칠 전에는 예수 참칭해가지고 맞아요. 욕 바가지로 먹고 사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뭐야? 네. 뭐야 이게? 너무 코미디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급진 좌파 강신도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 와,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야, 너무 와, 진짜 너무 심하지 않나? 미국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너무 바닥이다 진짜.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협상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죠. 트럼프는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후 영국 스카이뉴스하고 또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거든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 27일인데 이때까지 이란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이란은 꽤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휴전이 21일까지 되어 있어요. 네네네. 21일이 이제 만료입니다. 그 지금 파키스탄이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이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서 휴전을 45일로 좀 연장을 하자라는 것을 엄청나게 열심히 지금 설득을 하고 있나 봐요.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없나요? 아무튼 지금 설득을 하고 있대. 네네네. 파키스탄이. 네. 그리고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SNS입니다. 네, 중국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개방하는데 매우 기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합의했다. 몇 주 뒤에 내가 중국을 찾으면 시진핑 주석이 나를 크게 포옹해 줄 것이다. 우리는 현명하게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 이것이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지만 기억하라. 필요하다면 우리는 매우 잘 싸우며 누구보다 더 잘 싸운다. 뭐 중국이랑 뭐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나 봐요 지금. 재밌지 않아요? 중국이 설령 이란에 무기를 대줬다고 하면 중국이 바로 미국이 한마디 하니까 우리 이제 안 대줄게 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자가 발전적인 자기 말이거든요. 중국 외무부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은 규정이 예한 대로 잘 팔고 있고 전쟁 상황에는 무기를 추가로 대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됐어. 이제 이거면 충분해. 나는 가서 봉을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지금 5월 내세울 게 없나 보네. 5월 중순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절박한 거예요. 중요하구나. 미국은 이걸 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서 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우리가 이 태도를 봐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라는 작자의 속성은 강한 자한테는 굉장히 약하고요. 네, 좀 그런 것 약한 자한테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저렇게 대통령 말조차도 방어를 안 하는 이유가 아마 이스라엘 눈치를 보기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미국 눈치를 봐서 행동한다고 미국이 이제 더 잘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결기를 가지고 우리 원칙에 의해서 나아가야 돼요. 네. 자 그리고 호르무즈도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안에 대해서 미국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협상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맞은편인 오만 측 항로를 이란의 어떤 방해도 없이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 이게 이제 로이터 보도 내용인데요. 이란의 이 같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안에 대해서 미국의 회신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호르무즈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그러면 약간 좀 합의점을 봤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계속 뭐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휴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란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보내질 않는다든지 보내서 미국이 얘기하면 다시 회항을 한다든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그 일부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협상을 미국이 이란의 어떤 행동 하나를 갖고서 트집 잡을까봐. 그건 좋은 거네. 어찌됐든 이란은 협상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2주간의 휴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군사적 측면에서는 공습만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략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론을 들고 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막히게 되고 만약에 이란과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세계 경제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도 미국 국내 여론도 안 좋고 세계 여론도 좋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부분까지 거론되고 있는 극한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측면 속에서 거의 그 종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는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는 이스라엘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협상 의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지난주 그 파키스탄에서 회담을 할 때, 그러니까 2월 28일 공습 이전에 여러 가지 논의된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그 이상을 걸고 나왔거든요. 당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우라늄 농출을 하지 않겠다. 라는 부분이 이란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갑자기 20년이라는 기간으로 더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란이 이번에는 역제한으로 5년으로 기간을 또 늘리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5년에서 10년 사이란 부분이 약간쯤 조리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전쟁 종교를 위한 명분은 이란의 핵 포기인데 그렇다면 핵에 관련된 부분을 미국이 만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실적으로 이란은 핵 협상 카드로 이제까지 미국과 협상을 해왔는데 이번 전쟁으로 이 전략이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차라리 핵 문제보다는 호르무즈 통제권이 훨씬 더 국가안보 전략에 유리한 측면이라고 좀 바뀐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란은 협상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 여론에 어떻게 보면 통행세
실제로 통행세는 아직까지 받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월 31일에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그 호르무즈 강화 방안이 통과된 것이지 이후 법안에 관련된 실질적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 이란이 자유로운 항해를 막고 통행세를 내고 있다라는 이슈를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란에 대해 여론이 안 좋고 있고 그런 측면 속에서 오만 항로로 좀 자유로운 항로를 보장해 주게 되면 여론도 전환시킬 수 있고 또 미국에 면을 세워주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속에서 즉 그 이란은 나름대로 이번에 강한 협상 의지를 보인 하나의 카드로서 제시한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무튼 확실합니다. 예. 뭔가 지금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변수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 이스라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격을 해가지고 2,000명 이상 사망했어. 이스라엘. 예. 진짜. 나쁜 놈이야. 그리고 120만 명 예. 레바논 시민이 120만 명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120만 명.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정말 많은 나라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외무부 성명 소개해 주시죠. 네, 일본,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요르단, 시에라리온 그리고 스위스, 영국 등과 함께 레바논 내의 구호 활동과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네. 지금 아무튼 이스라엘 입장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압박이 조금 먹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4일 미국에서요. 미국의 주도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휴전 협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협상 이후 외신 보도를 보면 뭔가 이 협상 다들 뭐 의미 없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했었거든. 전문가들이. 야, 그 의미 없는 거 왜 다루냐고 했었거든 나한테. 야, 근데 이 협상 이후 뭔가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다니까 진짜. 예. 외신 보도 좀 소개해 주시죠.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요. 네. 레바논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 이후 이스라엘이 단기 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좋잖아. 파이낸셜 타임스는 레바논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효될 수 있다고 한다. 야, 좋잖아. 야, 이 급진전이잖아. 예. 헤즈볼라가 직접 또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헤즈볼라가 처음 입장 냈어 이번에. 자, 이스라엘과 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과거와 같은 일방적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 야, 입장 냈지. 그렇죠. 예, 의미 있네. 이거. 그리고 트럼프가 또 SNS 글을 올렸는데 예. 자기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예. 레바논의 정상들이 실제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확증적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 정상이 대화를 나눈 지 34년이나 되는 등 매우 오래됐다. 근데 내일 회담이 열리는데 멋진 일이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약간의 숨통을 트일 공간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다. 와, 어때요? 14일 혹시 헤즈볼라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그때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때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예. 원래 실세가 헤즈볼라인데 예. 지금 정권과 만난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지금 그거는 의미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헤즈볼라 측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주일간을 주는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이 줄 테니까 그 안에 빨리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라는 방식으로 밀고 가면 이 일주일에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그럼 있죠. 의미 없죠. 네. 네. 해외 언론에서는 네타냐후 뜻대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휴전을 할 필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많이 내고 있어요. 첫째로는 방공망 무너졌고요. 두 번째는 군사비가 6% 수준, GDP 6% 수준 올라간 것도 감당하기 힘들고 제일 힘든 건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타냐후 개인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도 길게 끌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몽 안 사 먹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아마 곳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자몽이 들어와요. 이스라엘 자몽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요. 몰랐네. 지금 몰랐습니다. 네. 자몽 챙겨 드시나 보네. 근데 다 끊었답니다. 지금 금단 현상 때문에 아주 힘들어. 아주 힘들어요. 자몽 끊기 쉽지 않은데. 자몽을. 그런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예. 특히 SNS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폭증을 하고 있어서 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네. 또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미국의 시간도 녹록지 않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미 의회 그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인데 예. 이것이 4월 29일에 4월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이번 주 일요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 늦으면 다음 주 한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협상 논의가 구체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추정이 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4월 27일까지는 뭐가 네. 끝날 것 같다고 근데 얘기한 제가 겁니다. 뭐 파토를 내고 싶진 않지만 또 왜요? 아니 이거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상원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완전히 반대를 해서 멈추지 않는 한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건 아시고 계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9일이 중요한 데드라인의 역할을 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 아니 그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계속 때릴 가능성이 더 높긴 하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78년도에도 침공을 했었고 82년도에도 침공을 했었는데 명분은 과거에도 이제 테러 조직 제거인데 실적인 목적은 수자원 확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타니 강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 속에서 이번에도 이 리타니 강 부분을 연결하는 모든 다리를 폭파시켰죠.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레바논 남부의 영토를 이번 기회에 먹으려고 해요. 하고 보통 이제 그레이터 이스라엘에서 대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저는 절차라고 보고 그 있습니다. 리타니 강이라는 게 지금은 레바논 거예요. 예, 레바논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아시다시피 핵심이에요. 그 중동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고 이번에도 이제 담소로 문제 때문에 심각했죠. 예. 그런 측면 속에서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은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레바논 남부 지역은 그 명분은 안전지대를 위한 완충지대 확보라고 하는데 네, 뭐 DMZ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실적인 부분은 수자원 확보가 보다 그래요? 본질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명확한 그런 목적이 있으면은 공격을 멈추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미국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번 부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 부분은 나올 수가 있지만 예. 이 분쟁과 갈등이 완전히 종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스라엘 주저앉히고 입 다물어라, 입틀 막 시키고 미국이 밀고 나가면 가능한데 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죠.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직 안 오셨어요? 내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진도를 뺐는데. 아까 진도 확실히 빼는 거 느껴졌어요. 네. 막 지금 빠르게 뛰어왔는데 김용남 의원은 왜 안 오는 거야? 예. 그럼 약간 요거 짧게만 할게요. 요거는 그 트럼프가 그 SNS에 전쟁 관련해 가지고 예. 결정적인 글을 올릴 때마다 그 직전에 엄청난 규모의 선물 거래가 있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 예. 어떤 놈이 이거 전쟁 이용해갖고 돈 먹은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게 두 번이 확실한 것 같아요. 두 번은 아무튼 있습니다. 요거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자, 트럼프가 3월 23일 SNS에 5일간 공격을 유예한다. 요 글을 올렸잖아요. 엄청난 예. 글이었지. 근데 요 글 올리기 15분 전에 선물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거래가 네, 일어났고요. 일어났고. 4월 7일에 또 SNS에 2주간 휴전 요 글을 올렸는데 요 몇 시간 전에 선물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 더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조사 착수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폴 크루그만이라고 제가 그때 소개를 했는데 노벨 예. 경제학자고 엄청나게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맞아. 그 사람이 이건 거의 내란 혐의에 준하는 범죄다, 경제 그렇습니다. 범죄다, 다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조사 착수했는데 이게 조사 제대로 될까요? 트럼프 관계자일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어떻게든 트럼프가 저 권좌에서 내려오면요 윤석열 이상으로 그래요? 저는 모든 재판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를 상식적으로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돈의 흐름에서 보면 아주 맨정신입니다. 아주 맨정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둘째 아들 데려가요. 아, 그래요? 예. 둘째 아들이 아무 지위도 없어요. 그 드론하는 애인가요? 비트코인하고 뭐 그런 거. 예, 스테이블 코인, 예. 스테이블 코인하고 드론에 투자를 맞죠. 막대하게 맞습니다. 돈 때문에 진짜 이게 뭐야? 맨날 주머니 차고 다닙니다. 아니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국가에서 뭐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없어요. 사위도 아무 직위도 없잖아요. 그런데 따라가잖아요. 와. 야, 야, 우리나라 같으면 그 난리 날 것 같은데 괜찮네 또 미국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땜빵한 거예요? 아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유달승 교수님 자주 좀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